네, 저희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XRD 내용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또 다른 장비들 하기 위한 기본 지식, 진공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다른 과목에서 별로 안 배웠을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한 대로 진공하고 이제 표면 분석 장비 이런 것들을 중앙서 이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XRD를 또 1시간 정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기기 분석, 진공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기본 원리라 그랬죠. 네, 샘플에다가 파티클이든 포톤이든 아니면 원자 힘을 하든 내가 아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정보를 알고 있는 걸 입력해서 거기에 나온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름 보면은 다 뭔가 X자가 들어갔으면 엑스레이 이런 식으로, S자가 들어갔으면은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식으로 이름에서 좀 가늠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XRD 장비 그거는 우리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여기 안에 납 같은 게 발라져 있는, 납이 들어가 있는 유리 같은 걸로 이제 막혀져 있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액선이 안 나오게 하고, 걔는 그냥 이렇게 시창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는 특별히 샘플을 측정을 하는데 그 샘플이 진공 환경 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기나 산소 지수 이걸 빼낼 필요가 없어요. XRF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떤 XRF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XRF 같은 경우는 뭐 진공 필요 없어요. 그냥 띡띡 하는 거거든. 또 근데 그거 말고 WD 방식으로 한 XRF는 얘는 좀 진공을 좀 잡아야 돼. 알지? 그래서 그렇게 두 장비 빼놓고, 그리고 뭐 일반 광학현미경 빼놓고 나머지 장비들 샘템, XPS, UPS, 심스 이런 것들, FTIR도 다 진공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가 발생하는 여기 환경이 이렇게 앰비언트가 아니라 무슨 챔버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공 안에서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베큐um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큐um은 라틴어에서 왔고 베큐어스라는 뜻인데, 그게 뜻이 뭐냐면은 베이컨트, 보이드라는 단어 알죠? 재료에서 원래 애톰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 베이컨트는 비어있는 거. 베이컨씨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베이컨씨랑 보이드는 좀 더 좀 크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다 보면 옆에 이렇게 모텔이라고 있어. 모텔. 우리나라랑 좀 어감이 다르거든. 거기 보면은 빈 방이 있으면 거기 베이컨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어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이제 일단 따가지고 베이컨씨 돼 있어. 황물은 뭐야? 비어있다. 비슷하죠? 미안합니다. 자, 어떤 물질이 비어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있으면 여기는 비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몰랐을 때 그렇고, 이 안에는 산소 지수가 한 98% 정도 있는 거죠. 99%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실제로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진, 빌공, 그래갖고 진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로 비운다. 여기서 진공, 참진, 빌공. 자, 요거를 제일 처음에 측정을 한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면 러시아의 과학자 토리첼리라는 사람인데, 요런 유리관 있잖아요. 유리관을 쭉 그 안에 이제 펌프 같은 걸로 이제 진공을 빼낼 수가 있거든. 빼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수은을 가득 채워놓고요. 그 진공 빠진 관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산소 지수 뺀 그거를 이제 저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그 유리관을, 튜브를 이렇게 세우든 딱 수은이 76cm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압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구야. 여기
근데 얘는 주변에 대기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대기가 우리를 누르는 힘이 이게 대기압이잖아. 근데 그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느낀 거고, 그게 이제 1기압, 1ATM이거든. 그런데 요거를 잠 측정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여기 누르고 있는 거거든.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그게 밀려 들어가가지고 여기 유리관 안에 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76cm가 되더라고. 수은이. 소리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기를 쟀습니다. 여러분, 수은은 여러분들 겁나 무거운 거 알죠? 여러분, 알루미늄은 여러분들 경금속이라고 해요. 경금속. 그게 말고 철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밀도가 한 7, 8 정도 되거든. 7, 8. 금 같은 거 그냥 봐봐. 한 번은 그냥 보고 자. 상식선. density of mercury 한 14막 이런 정도 되는 거 꽤 커. 13.6 g/cm 세제곱. 예를 들어서 골드도 되게 무겁잖아요. 화면 문제 있어. 아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골드 같은 경우 무겁잖아요. 골드가 19거든 밀도가. 그런데 수은 같은 경우가 13.6이에요. 꽤 무거운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철 막 무겁다고 얘기하던 사람들. 철이 한 7kg밖에 안 돼. 그러니까 훨씬 무거운 거야, 수은이. 근데 그게 76cm가 밀려서 올라갈 정도면 사실 누르고 있는 압력이 큰 거거든. 그래가지고 76cm는 70cm가 아니라 76cm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단위를 들어봤을 거예요. 압력 나타낼 때 일기압을 이런 것이 왜 이래? 화이트보드를 종료하래. (76ml) 760mm HG라는 이런 압력 단위를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은이 76cm가 밀려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그 뜻이야. 76mm HG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기체의 성질 보겠습니다. 압력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기체 얘기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몇 페이지가 여러분들 그 수식 같은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PBL 뭐 그래서 뭐 실습하고 뭐 이제 분석하고 그런 거 할 때 이런 걸로 실제로 막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지금 배경 지식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식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세요. 그럼 계산 문제하고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요. 기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가 어떤 공간 안에서 한 100개가 있다 그래요. 얘네들이 지네들 움직이다가 벽에도 붙일 수 있고 지네들도 붙일 수 있어요. 부딪히면서 이제 딱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또 부딪히고 여기 부딪힌 거랑 부딪힌 거 사이에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가 민프리 패스라고 해요. 민프리 패스. 그래서
근데요. 가스 몰리큘 얘도 질량학이 있는데요. 보통 0. 몇 옹스트롱에서 한 3, 4 옹스트롱이 보통 가스통 하나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민플리패스가 만약에 얘가 안에 100개 있는 거랑 1000개 있는 거랑 1000개 있으면은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민플리패스는 내가 이게 말씀드렸는데 민플리패스는 농도에 반비례하겠죠. 반비례. 그렇죠.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은 압력에도 반비례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더 자주 부딪히는 거죠. 압력과 반비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스 몰리큘 평균적으로 우리가 1ml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뒷페이지 나올 텐데 1ml 요 정도 되면요 진공 잡힌 거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충돌과 충돌 사이에 5cm 정도를 날라. 5cm 정도를 날아가는데 딱 부딪히죠. 그치? 예를 들어서 가스 몰리큘이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1번 몰리큘이 있고 2번 몰리큘이 있는데 가스 몰리큘 1이 있는데 2에 의해서 충돌 2에 의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민프리패스를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민프리패스 길이니까 이렇게 람다 표시하고요. 1 화살표 2 하면은 2에 의해서 1이 부딪히는 부딪힐 경우에 민프리패스를 얘기해요. 이런 거는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볼트와이너스 곱하기 절대 온도 나누기 SP2 1 플러스 M2분의 M1 여기가 2분의 X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H2야. 이거는 O2야. 그럼 O2가 더 크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평균 사이즈가 있고 얘도 평균 사이즈 레디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딪혔을 때 2에 의해서 1이 부딪혔을 때의 그 단면 그걸 우리가 S로 표현하고요. 2는 연력학이나 무슨 뭐 물리학 뭐 이런 과목을 쓰였던 부분합니다. 파샤 프레셔를 얘기해요. 파샤 프레셔가 높을수록 부딪히겠죠? N2 같은 경우는 N2를 N2가 왜 빠졌지? N2는 어딘가? 쓰고 M1, M2는 뭐냐면은 분열하는 얘기. 이렇게 정도 그냥 인프리패스 개념을 알아주고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상온에서 N2 가스 같은 경우가 가스 몰리큘이 왜냐면 인프리패스가 속도가 500m/s입니다. 그리고 음속이 상식선에서 상해. 음속 내가 말하면은 소리가 가죠. 천둥 음속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될까? 상온에서 온도에 따라 다르거든. 초속 그냥 가 틀려 괜찮아. 오더는 안 맞아. 네, 돼요. 다음 초속. 상국 얼마나 될까? 초속 음속이. 네, 여기서 말하면은 초속 얼마나 될까? 100. 좀 더 써. 1000. 아니, 300. 300. 300에 340인가 그 정도. 수백 정도고. 1000.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한번 말해보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 이제 기억날 거야 이제. 딴 나와서.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200, 300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오더 있잖아. 오더 초속 수백 미터라는 그 정도는 좀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진공 얘기할 때 압력 개념 나오죠. 압력은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한 3, 4월 달 되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주 힘에 대해서 우리 배워요. F equal ma, A는 M분의 F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압력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그때 안 나옵니다. 저 뒤쪽에 나옵니다.
위쪽에 뭐 한 챕터 정도 이제 압력, 유지압력 이런 거 하면서 압력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은 힘은 힘인데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면적은 미터 제곱, 힘의 단위는 뭐지? 힘의 단위는 기지. 어? 뉴턴. 힘의 단위 뉴턴 꼭 알아야 돼. 에너지의 단위는 줄. 꼭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압력이 아니야. 근데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거는 아주 잘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질 않아.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1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우리가 1 파스칼로 써. 파스칼 PA. 사인 단위에서는 여러분들 압력 파스칼 씁니다. 그래서 같은 힘이라도 누르더라도 내가 면적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얘는 압력은 달라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 막 붐비고 그러면 이제 발도 밟히잖아. 근데 그냥 등치에 이만한 아저씨가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내 발을 밟아서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나는데 아무리 날씬한 사람이어도 여자라고 하죠. 신발이지 하이힐을 얘기해야 되니까 날씬한 사람이 하이힐 신고 표정하고 신고 한번 발 하잖아.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힐 면적이 되게 좁잖아요. 이거 잠깐 봅시다. The new Dyson Supersonic, our smallest, lightest, and most powerful head. 안 터지죠? 옆에서 보면 면적이 낮아지니까 안 터져. 보면서도 신기해. 알죠? 압력은 그래서 이제 좀 더 범용인 그런 개념이고요. 일반 대기의 이제 압력, 산에 올라갈 때나 아니면 여기 있을 때나 좀 잘 달라지잖아요. 그때 압력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압, 대기의 압력, 그래서 기압.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일반 여기가 1기압이거든. 근데 얘 이제 아까 러시아 과학자 그 토르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토르라는 단위도 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압력의 단위가 많아요. 1기압, 1 atm, 1바, 1 파스칼, 1 토르, 1 psi. 그래갖고 어떤 뭐 영국에서는 뭐 psi 뭐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실험실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 실험실에서 쓰는 그런 진공 장비들은 psi나 파스칼, 바 이런 거는 잘 안 쓰고 거의 뭐 atm 또는 토르 이런 단위 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보면은 우리 1기압 있잖아요. 1기압이 760 토르입니다. 760 토르. 그러면 1 토르는 760분의 1 기압이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대기압 1기압이 760 토르고요. 파스칼로 환산하면 숫자가 좀 커져. 1.013 될 때 1이라고 하면은 10의 5승 파스칼. 1 토르는 1mmHg 이렇게 쓰고요. 자, 그래서 얘 뭐냐면은 1 토르가 AT 뭐 있어? 1 토르가 10의 마이너스 3승 1.3인데 그냥 10의 마이너스 AT입니다. 자,
자, 그러면 1 ATM이 있는데 이게 1000분의 1로 줄어들면 10의 마이너스 3승 ATM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60 토르가 여기에서는 1 토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1 ATM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ATM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 ATM 얘가 760 토르 그리고 얘는 1 토르. 그러면 얘는 몇이야? 대략 몇 토르야? 1 미리토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자주 쓰여요. 요게 자주 쓰여요. 자, 요 정도가 이렇게 뭔가 분기점인데 우리가 이쪽을 보통 용어를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가 일기압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애tom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기압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떨어지는데 한 요 정도 레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진공이라고. 저진공. 헷갈리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진공을 더 빼면은 우리가 고진공이라고. 그래서 고진공 장비 보통 증착시험을 보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고 옆에 압력계 밀리토르가 있어. 그러니까 밀리토르 정도 떨어져야지 아 지금 고진공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요거보다 더 떨어진 걸 예를 들면 초고진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헷갈려. 숫자가 뭐 뒤에 커지면 돼 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승, 6승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일기압에서 일반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저기압, 저진공. 그 다음 더 떨어지면 고진공.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초고진공. 이런 식으로 용어를 씁니다. 알지? 그래서 어떤 장비는 저진공 여기지 여기. 어떤 장비는 저진공에서 잠깐 근데 잘못 써놨나? 저진 1도 시간 3 여러분 잠깐만 지금 내가 잘못 썼나 이게? 시간 3 잘못 썼어. 필 1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래서 어떤 장비는 진공 측정이 되는데 어떤 장비는 10의 3승대에서 이제 측정이 가능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장비는 이제 측정하는데 10에서 6승대에서 해요. 또 어떤 장비는 표면 물속이라면요 더 내려가야 돼. 10에서 8승 뭐 이런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 9승까지. 자, 우리가 어떤 샘플을 내가 여기다 놨어. 내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분석 샘플을 여기에 놔뒀어. 근데 얘는 일반 공기 중에 있으면은 산소, 질소 이런 몰티플 들어와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를 내가 어떤 진공 챔버에다가 집어넣었어. 이렇게 시야에서 1토르로 진공을 뺐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다니는 산소 지수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콩콩콩 부딪히는 그 가스 애톰들이 더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표시해야 되냐면 넘버 오브 아이템스 본바디 원 가로 세로 1cm에 와서 부딪히는 가스 아톰들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3.5 곱하기 10의 12승 2mt. P는 압력이고요, M은 몰큘러 웨이트, T는 절대 온도. 왜? 압력이 높으면은 얘가 와서 부딪히는 게 많겠지. 그리고 몰큘러 웨이트가 온도는 이런 식으로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면을 분석을 하려고 그래. 여기서 조성이 뭐가 있나, 이제 산화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걸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1ATM에서 분석을 하면은 그냥 다른 게 다 섞여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는 도중에 얘네들이 표면을 이렇게 측정을, 엑사이테이션 시켜서 측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산소 질소들이 와서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 표면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측정하는 환경이, 그러려면은 제 N 값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압력이, 환경이 낮은 환경으로 수 밀리토로, 마이크로토로 쭉 내려가요.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아스 6승 토르 정도 되면요, 1초당 단위 면적에 곰바드먼트 되는 게 한 10에 15승 정도 돼요. 15승.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샘플이 이렇게 옆에서 있어요. 기판이니까 서브스트레이트 껴놓으면요, 여기 하나에 그 가스 몰리큘이 와서 탁탁탁탁 부딪혀가지고 오염이 되는데, 요 대충 이렇게 한 층이 오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인데, 측정을 1초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1초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면 CS 6승에서 측정을 하면은 그냥 거기 그 환경에서 1초 있으면은 그냥 벌써 오염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초고증,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단위가 틀렸겠네요, 그죠?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9승 ATM으로 쫙 내린다고 해봐. 그러면은 한 표면이 한 층이 오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은 1000초가 걸립니다. 1000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어찌됐건 내가 샘플을 이제 공기 중에 놔두면은 어찌됐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카본 같은 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어보면 항상 카본은 항상 나와, 뭐든지. 근데 얘를 내가 시아스 9승 ATM으로 넣어.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아주 약하게 톡톡톡톡톡 다른 플라즈마 같은 걸 쳐가지고요, 약하게 쳐가지고 카본 같은 것들 싹 지워. 그러면 이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표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가능한 1000초 내로 측정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표면이 뭐 산화가 어떻게 되는지, 조성이 뭔지, 뭔 일이 생긴 건지, 어디가 더 디퓨전 돼가지고 표면으로 기어 나왔는지, 애톰들이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초고진공까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자, 랑미어라는 개념인데요, 가스 입자가 표면에 흡착되는 거를 연구할 때 쓰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랑미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스티킹 팩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가스 몰리큘이 왔어. 근데 왔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몰리큘도 있고 B라는 몰리큘도 생반에 있잖아요. 근데 왔으면 이 표면에 딱 부딪혔으면은 이게 V심 튀겨나가 와가지고 딱 붙어 있어. 둘 다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톰들은 어떤 것들은 와가지고 딱 붙어 있어.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스티킹 팩터라는 게 높다, 1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는 게 잘 떨어져 나가. 그러면 스티킹 팩터가 0이면 그냥 왔던 게 그냥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와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게 0에서 1 사이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1인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와서 다 달라붙어갖고 이제 하나의 표면 한 층을 딱 모노레일 형성해. 뭐 그럴 때 우리가 걸리는 몇 개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톰은 모노레일을 하는데 100개가 필요하다. 근데 B라는 애톰은 그걸 다 돕는데 150개가 필요하다. 애톰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럴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랑미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한 모노레일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몰리큘의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예를 들어서 수소랑 뭐 예를 들어 산소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다르죠. 수소 H2S 같은 경우는 1랑미어가요, 단위 면적당 이게 1.4 10의 15승계의 몰리큘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산소 O2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요 3.5 곱하기 10의 14승계의 몰입을 있으면은 한 층을 우리가 다 덮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저진공, 고진공, 초고진공 이렇게 하는데 보통 실험실에 거의 다 그냥 일반 펌프 정도는 어떤 이런 용도를 다 있거든. 그런 일반 펌프는 한 100만 원 정도 언저리야 가격이 150, 100. 근데 더 싼 거는 이제 100보다 더 낮은 것도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저진공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고진공 잡으려면 이제 다 돈이거든 사실은. 저진공, 고진공, 초고진공 있는데 기왕하는 건 다 초고진공 잡지. 사실 시간도 큰 차이는 안 나.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다 장비값 돈이거든. 고진공으로 저에서 고로 넘어가는데 이제 펌프가 바뀌어야 돼 종류. 고에서 초고진공으로 넘어가는데 펌프 종류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초고진공 이거는 좀 비싸고 유지비도 어렵고요. 어떤 펌프들은 뭐 이제 저온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온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다른 가스를 막 넣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금속 과학이긴 하지만 회사 공고들이 나오면요 장비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 장비 회사들 중에서 이제 펌프 회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울박, ULVAC, 알박이라고도 있고 울박이라고 있는데 그런 회사나 일본 회사랑 되게 유리하거든. 아니면 막 영국인가 미국 회사인데 에드워드라는 회사도 이제 충청권에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뭐 큰 대기업 같은 데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장비들의 펌프가 안 들어간 장비가 거의 없거든. 다 펌프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지금 제철로서만 가겠다. 이러면 이제 길이 좁아지거든. 자, 상압, 저진공, 고진공, 초고진공 안 돼. 예를 들어서 스펠링 썼습니다. ROUGH. 저진공 잡는 펌프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내 체크를 해볼게 이거. ATM 어디 지금 1기압이 760토르. 그러면은 시간 3승은 1토르, 시간 6승은 1, 2토르가 돼야 되는데 1토르가 근데 지금 여기 또 단위를 잘못 써놔가지고 지금 그런 거죠. 여기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ATM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이거 왜 잘못 썼지? 그러니까 크게 세 단계 상압, 저고, 초 되는데 TRS 3승, TRS 6승, TRS 9승 대략 그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하고. 자, 저진공은요 여러분들 어디 그냥 일반 어디서 많이 쓰냐면 3승까지는 안 가는데 TRS 한 2승 몇 정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음식 포장하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거를 마트에 가면은 비닐에 이렇게 쫙 진공 포장해서 팔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그냥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쿠팡에서 사거든.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한 TRS 2승, 1승 거기서 끝나버려. 진공이. 또는 완전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방막을 증착한다. 그런 장비도 요 정도에서 측정합니다. 여러분들 복권 사면 이제 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동전을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 그게 뭐냐면은 이런 종이를 이렇게 진공 시험반에 집어넣어. 그
써 있는 거를 그림에 넣는 집어넣고, 그다음에 진공 챔버 안에서 여기 보트 위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전류를 흘러줘.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같은 거 덩어리를 올려놓습니다. 진공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거기서 녹으면서 이게 증발이 되거든. 증발이 되면 이제 가서 이제 그러니까 필름이 증착이 되는 거야. 이게 포지션이. 그거를 여러분 이제 긁는 거거든. 그런 거 할 때 좀 제대로 하려면 못해도 시간에서 6승 ATM 정도 가야 되거든. 그런데 완전 좀 저급하게 빨리빨리 하려면은 시간 3, 4승 뭐 이 정도에서도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 지금 긁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하이 퀄리티로 증착이 될 필요가 없거든. 또는 일반적으로 네온 사인 같은 거, 네온 사인 요즘은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 근데 여러분들 지나가다 무슨 집 같은 거 보면 이제 무슨 글씨를 이제 유리관을 이렇게 막 해놓고 그 안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글씨 뜨는 거 있죠. 그런 거. 그 안에도 그 불빛을 내려면요, 그 상압에서 안 되고요, 진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해놓고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걸 연결한 다음에 유리관을요, 진공을 쭉 빤 다음에 거기를 이제 다시 메꿔버려요.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안은 이제 진공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고진공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이제 실험실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기체의 평균 자유항로가 진공 용기보다 큰 상태.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평균 자유항로가 예를 들어서 10cm. 진공 쭉 잡아서 이제 가스 볼 필요 없어갖고 이제 10cm야. 그런데 내 챔버 사이즈가 5cm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 챔버는 이만한데 5cm인데 평균 자유는 10cm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측정을 하고 아니면 증차로 그런 동안에 그 안에서는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이게 훨씬 더 긴. 자,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 SEM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전자임밍 같은 거요. 이런 식으로 시간수 6승 ATM 이런 정도 진공 잡혀야 됩니다. 또는 이제 진공 방막 증착 반도체에서 쓰는 그런 거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옛날에 TV가 모니터가 이렇게 되게 앞뒤가 뚱뚱했거든. 그거 안에가 사실은 뭐냐면 브라운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사실 진공이 잡혀있어요. 진공이 잡혀있는데 뒤쪽에 전자총이 있거든. 그 전자총이 화면을 스캔을 하는 거야. 아주 빠르게. 전자총이 가가지고 그 화면을 가서 땅, 전자총에서 전자가 나거든. 화면을 가서 땅 부딪히면은 그 맞은 부분이 빛이 나요. 근데 그러려면 전자가 가는데 그 안에가 1ATM이면은 전자가 가다가 다른 것도 부딪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진공 빼가지고 여기서 전자를 쏘면 얘네들이 가서 스캔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CRT 원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꽤 진공이 고진공을 잡아놨어요. 자, 그 다음 초고진공, 울트라 하이백큐. 얘네가 이제 뭐냐면은 분자 밀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지공 내부 연기에 단일층, 아까 말했던 1낭미형 이런 개념 형성하는데 충분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야지 하는 걸린 시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 표면 분석 같은 거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완전 초고진공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뒤쪽에 우리가 심스나 TEM 이런 거 배우거든요. 초고진공에서 해야 되고, 만약 전자민경 SEM 그런 거는 한 요 정도 부분에서. 그리고 배우지는 않을 텐데 FTIR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학교도 있거든. 그건 이제 한 요 정도 진공을 잡고 해야 돼. 초고진공. 이거 관련 수식을 나중에 써보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냐면은 P는 압력이고요. T는 타임이고 V는 뭐냐면은 얘는 굉장히 뭐냐면은 미터
S 같은 건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리터 퍼 세크야. 이 P에 다니는 토르고. 자, 얘는 뭐냐면은 레이트 오브 리무벌 바이 펌프. 자, 그 G는 또 뭐냐면은 공간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몰리큘들. 여러분 지금 챔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기를 이제 초고진공으로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내가 여기서 초고진공 펌프를 연결해 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가스들을 다 쭉 빼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 안에 어떤 부품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벽면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G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분명히 거기 있는 가스 몰리큘들이랑 다 빼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G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서 이제 고진공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질소나 수분 같은 게 이 벽면에 묻어 있었어. 내지는 이 샘플 안쪽에 뭐 벽면 안쪽에 있었어. 근데 만약 초고진공이 돼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요, 스멀스멀 기어나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기어나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내가 부품을 어떤 거 썼는데요, 그 부품도요, 초고진공이 되면 그 부품에서 그 안쪽에 스며들어 있던 가스 몰리큘들이 기어나와. 그런 걸 우리가 아웃 게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진공 내지는 고진공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문제 안 되는데 초고진공까지 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주 고속 펌프로 해서 다 꺼냈다고 생각했어. 얼마큼? 이런 속도로. 이런 거 펌프 이런 거의 성능 나타낼 때 리터 퍼 세크 이런 거 나타내거든요. 초당 몇 리터 부피를 이게 빨아들인다. 그렇게 하고 그 속도가 얼마나 그렇게 빼내고 있는데 이 벽면 안에서 이 챔버 안에서도 뭔가 또 기어나오고 있는 거, 생성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더 크면은 사실은 지금은 잘 안 잡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타 10에 19. 만약에 내가 진공 쭉 내렸어요. 쭉 내려갖고 시간에서 한 98% 됐어. 근데 이게 더 막 푹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가지 않고 쭉 해가지고 그 일정한 상태가 돼. 진공 쭉 빠지다가 이제 일정한 상태가 돼. 이제 스테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dp 나누기 dt,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좌변이 0이 되는 거거든. 좌변이 0이 되려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려면은 우변도 0이 되는 거예요. 우변이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펌프에서 어떤 속도로 빼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거랑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좌변이 0 되고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조건이 G equal S G SP는 0이고요. P equal S분의 G가 돼요. P equal S분의 G가 돼요. 스테디 스테이트야. 근데 만약에 이걸 더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펌핑 스피드를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안에서 기어 나오는 이런 요소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대학원 처음에 갔을 때 선배들이 비 오는 날은 좀 실험을 좀 자제하래. 진공챔버 써서 막 하는데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 이게 그 말이 뭐냐면 비 오는 날은 나 이제 습하면은 여러분들
습하잖아. 이게 표면이랑 이런 게. 근데 이게 진공 챔버 같은 걸 이제 진공을 깨고 이제 샘플을 집어넣어 딱 열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들이 그 벽면에 딱 붙어. H2O가 가서 붙는 거야. 근데 H2O는 얘 특징이 뭐냐면은 붙었어. 진공 잡아. 얘는요 표면에서 딱 붙으면요 스틱 이게 코에피션트가 높은 거지. 다 안 떨어져 나와. 그래서 얘를 완전히 제거하려면은 이 안에 챔버를 막 그 가열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뻔히 벌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실험의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거든. 그러니까 챔버 안에 이렇게 예시도 같은 게 붙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압력 같은 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초고진공 장비는 여러분들 이제 결합을 이제 할 건데 고진공 장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챔버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증착 장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조상 뚜껑을 열어서 막 진공 깨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일 아이디어한 경우가 뭐냐면은 진공을 잡고 이제 작동을 가동하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버릴 때까지 계속 진공을 유지를 해야 돼. 계속 진공을 잡아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펌프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지. 펌프는 여러분들 좀 비싸긴 한데 그 소모성 제일 소모성. 알죠?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H2 이런 게 민감해서 이런 걸 없애려면은 베이크아웃 그래요. 이제 정비 같은 걸 여러분들 우리가 PM이라고 보통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큰 기업에서 이제 장비 쪽 관련된 부서를 가면은 그런 거를 이제 장비들이 예를 들어 반도체를 예를 들면 장비들이 24시간 돌아가. 24시간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정을 한 장비가 10대 있어. 10대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네들 정비를 해야 되는 거야. 뜯어가지고 다 닦아내고 부품 갈고 그러면서 닫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장비 업시키기 전에 보통 이렇게 만약 또 한번 열었다 닫은 거잖아. 그럼 이제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베이크아웃 같은 과정을 한 번씩 시켜주고 막 그래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이제 진공이 잘 안 잡히거든. 여러분들 그 좀 쉬지 말고 그냥 이어서 하고 빨리 끝낼까? 네. 그래서 초고지공이 되면요 여러분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요 가능한 부품이 있고요 불가능한 부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드, 카파실 이런 것들은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그 안에서 별로 뭐 기어 나오는 그런 몰리큘들이 없는 거예요. 철 같은 건 안 돼. 일반 철 같은 건. 자, 바이톤이라고 이거는 약간 뭐랄까 대명사를 할때 뭐라 해야 상품명 같은 건데 바이톤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얘가 여러분들 오링이라고 본 적 있어요? 오링? 그냥 말 그대로 오자 모양의 링이야. 공건 같은 건데 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에서 가진 것을 모두 소지하는 오링 이건 아니고 이런 게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과 관 연결하는데 거기가 틈새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이런 튜브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꽉 조여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얘도 고진공 되면 기어 나와. 근데 바이톤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재질에 특별한 재질이어 가지고요. 좀 온도가 좀 높거나 아니면 뭐 그러더라도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 게 없어. 좀 되게 고가이겠죠.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근데 사용 안 되는 거 에폭시 레진, 3M 테이프 이런 거. 3M 테이프 좀 진짜 그래 막 쓰는 고진공 뭐 챔버 정도에 쓸 수 있어. 그 정도는 뭐 써. 근데 가장 안 쓰는 게 좋고 실험실에서 3M 테이프는 안 보여줘도 되지. 이미드 테이프 이렇게
이런 테이프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이게 폴리이미드 재질인데 이제 테이프예요. 한쪽에 끈끈이가 있는 건데 팔 같은 거서 이거는 이제 이만한 관이 있는데 가가지고 뭐 5cm 잘라주세요 아니면 1cm 잘라주세요 그러면 폭에 맞게 잘라줘.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좀 고온에서도 그냥 딱 테이프가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그 고진공에 가도 여기서 별로 이제 뭐 아웃게이싱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거나 실험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걸로 이제 쓰면 돼요. 그냥 쿠팡에서 다 팔아. 실험실 쓸 때. 근데 이제 황동, 브라스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것도 이제 가스몰 많이 가고요. 유리인데도 혹시 반도체 공정 여러분들 다 들었나? 거기 보면은 BSG, BPSG 이런 용어 쓰면서 보로실리케이티드 글라스가 물을 잘 흡수한다. 이런 게 CVD 공정 뭐 할 때 나왔던 게 기억나요. 이게 보로실리케이티드 글라스가 물을 또 이게 좀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질은 챔버 안에 쓰면 절대 안 돼요. 고무링 안 돼요. 마이톤 코 써야 되고 특별히 또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연구실에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연구 부서에나 갈 수도 있는데 내 샘플을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에 샘플을 만들었어. 그럼 이거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고 그러면 그냥 되게 나쁜 짓이에요. 항상 비닐 장갑이나 아니면은 그 라텍스 장갑 그런 거 실험실에 다 있거든. 그거 끼고 이렇게 만져야 돼. 맨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고 그러면 이게 내 손이 이렇게 이제 샘플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손에 있는 것들이 기름기에 묻잖아요. 그 영원히 안 지워진다고. 안 지워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이런 거 할 때도 맨손 쓰면 안 되고 샘플 만질 때나 만질 때도 이제 핀셋 같은 거, 트위저 같은 거 짚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초고진공 펌프 종류를 보겠습니다. 다 비싼 것들인데 초고진공 펌프가 뭐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는 타이타늄 서블메이션 펌프라는 게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는 게터 펌프. 그러니까 개 탄다고 그러잖아요. 개 아이템 개 탄다고. 뭐를 개 타겠어요 여기서는? 가스 몰리큘을 개 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꼬불꼬불 되어 있는 게 있죠. 얘네들이 뭐냐면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을 펌프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원을 연결해. 그럼 이 티타늄에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가열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를 뭐라 그래? 확실히 알죠? 고체가 액체가 아니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 나프탈린 같은 거. 열화? 승화.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승화라고 하거든요. 요 안에서 물론 요 안에도 이제 뭐 요 안에 이제 진공인 상태인 거지. 이 얘기해. 여러분들 일기압 있고 저고 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쓰는 장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보통은 어떤 장비가 저기압에 쓰는 게 있고, 아니 저진공에 쓰는 게 있고, 고진공에 쓰는 게 있고, 초고진공에 쓰는 게 있는데 저진공에 쓰는 거는 얘가 아까 봤던 러핑 펌프라고 하는 한번 사진 봅시다. 로터리 펌프 이런 식으로 되게 투박하게 생긴 펌프가 있어요. 요거 로터리 오일을 써가지고 쓰는 펌프인데 얘는 10에서 2승, 3승까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진공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고진공 펌프로 시작 하는 게 아니라 저진공을 저 펌프로 먼저 잡아야 돼요. 10에서 3승까지 잡고 그 다음에 10에서 3승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변화시키는 거. 근데 고진공을 하는데 고진공을 하는 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나간 라인은 저진공 통해서 쭉 나가게 배기 라인. 그래서 고진공이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팍 잡는 게 아니라 시간도 걸리고요. 저에서 한 다음에 이걸 장비를 이렇게 고진공 장비로 박아줘야 돼. 스위치를 딱 눌러가지고 바꿔줘야 돼. 혹시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아는 친한 교수가 있는데 학생이 있었는데 고진공에서 열 처리를 해야 되는 샘플이었어. 저진공 해가지고 고진공 하는데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저진공 잡은 다음에 내리고 이제 버튼 누르면 고진공 바뀌는 거거든. 근데 그 저에서 보고 가는데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뭐 한 10분이면 되고 아니면 30분? 성능이 안 좋으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고 있거든. 근데 그냥 몇십 분 잡으면 돼. 근데 확실한 거는 버튼 누르자마자 이게 고로 가는 건 아니거든. 이게 뭐 형광등 스위치야. 근데 그 학생이 고진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겠어? 압력계를 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진공으로 하자마자 그냥 열 처리를 시작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저진공에서 아직은 좀 뭐가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라는 거짓말 안 하거든.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지. 데이터 측정을 했는데 계속 산소가 붙어서 나오는 거야. 전리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이상해가지고 실험하는 거 한번 같이 보자 그랬는데 틱틱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몇 달 나는 거지. 물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이런 알겠죠? 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지공으로 바꾸고 좀 시간이 걸리고, 초고지공 장비는 또 달라. 저에서 그 다음에 초고지공 하는데 얘는 사실 가면 이제 그냥 영원히 죽을 때까지 초고지공을 해서. 근데 혹시라도 초고지공 장비가 이런 경우가 있어. 기관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옮겨야 되거든. 옮기는 거 이제 무진동 장비 같은 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 이제 새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지공을 잡아야 돼. 초고진공 안정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완전 초고진공 진짜 안정적으로 한 달. 그러니까 기관이 이사하고 막 그런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서울에 여러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기관들이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보내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에 키스트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있잖아요. 거기도 내려가라고 하는데 우리 절대 못 내려가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려가면은 아까 지금 말했던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스톱된다고. 그래서 이 장비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장비 이거 못 옮긴다. 여기 자리 잡았으면. 그리고 키스트는 아직도 연구소 국가연구소인데 서울에 있어. TI가 고진공에서는요 전류 흘려주면 얘가 승화가 됩니다. 승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챔버 벽에 딱 증착이 된다고 그랬는데 챔버 벽에 쌓인다는 얘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TI가 승화되면서 여기서부터 승화돼가지고 벽면을 쭉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TI는 딱 봐도 액티브 하잖아. 얘가 다른 가스들을 그냥 잡고 가는 거야. 그러면 요 챔버 안에서 있는 가스 몰리큘들이 줄어드는 거지. 그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챔버가 이제 초고진공까지 잡히는 거야. 근데 얘는 H2N2 이런 가스들은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알곤이나 뭐 헬륨 이런 불활성 가스들, 비활성 가스들도 있고 이너트 가스들도 있거든. 걔네들은 그 TSP 펌프로는요, 이거 터보 이거 티타늄이 승화 펌프로는 잘 못 잡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몰리큘을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딱 잡았어. N2, H2 몰리큘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벽면에 붙어 있거든. 근데 H2N2는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운 개념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낮습니다. 반도체 공정 들을 때 스티킹 코에피션트 얘기 한 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티오스 가스나 사일렌 가스 이런 거 얘기할 때 TEOS라고 가서 찾아봐봐. 그런 거 가스 몰리큘들은 어떤 거는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되게 높고 어떤 건 낮고, 그래가지고 이제 증착할 때도 선호되는 가스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건 그래서 이제 벽면 깊은 데까지 딱 잘 증착이 되는 게 있고, 자, 그런 거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H2N2는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낮아. 그 말은 뭐냐면 벽면에 붙었는데
붙었으면 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또 막 벽에서 떨어져 나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줄여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줄여야 돼가지고 그 저 챔버 이 둘레 있잖아요. 둘레 저기를 저온을 유지합니다. 저온을 유지하면 걔네들이 애시드 가스들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비싸겠죠. 저온 그걸 이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또 다른 거는 이온 펌프라는 것도 있어요. 이온 펌프. 이온 펌프는 뭐냐면은 여기 양단에 금속 양단에 우리가 전압을 걸어줘.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이쪽은 에노드 쪽은 플러스 쪽이고요. 이쪽 요 옆에 옆쪽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캐소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티타늄이나 탄탈륨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이쪽 되어 있는 데를 마이너스라고 걸어주고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걸어줘.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안쪽에다가 전자를 쏴줘요. 전자를 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가스 몰리큘들이 녹색이 전자가 와서 탕 부딪혀. 탕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몰리큘에 있는 전자 같은 게 떨어지면서 얘가 이온이 되는 거죠. 이온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전하를 띠죠. 정의적 성질을. 그러면은 전하를 띠면 얘가 만약 플러스를 띠면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는 탕 가서 붙겠죠. 그러면서 가스 몰리큘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탕 가서 부딪히면 여기가 세게 부딪히면 여기서 티타늄이 또 떨어져 나와. 병만에서. 그럼 아까 좀 전 페이지에서 있던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또 티타늄이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액티브 몰리큘들 또 잡어. 그렇게 돼. 그럼 저희가 이제 진공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진공이 시간에서 막 10승까지도 떨어지고 그냥 되게 초저진공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펌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요. 초고진공 펌프, 터보 펌프인데요. 요게 그래도 셋 중에서 내가 알기로 가격이 그나마 좀 싸.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집에 있는 선풍기, 네, 선풍기 블레이드가 이제 돌아가면은 실내에는 먼지가 반드시 있잖아. 걔네들 먼지들이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걔네들이 지금 묻은 거야, 알지? 자, 이런 비슷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자, 얘인데 이렇게 단면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 이런 장비가 있으면요, 여기를 이제 톱으로 썰어내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내부를 보여주는 거지, 내부 구조를. 그러면은 이런 선풍기에서 봤던 이런 블레이드들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이드들이 있는데 처음엔 이 정도 각도였죠. 근데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챔버가 있고요, 펌프가 연결돼요.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이 안쪽에 있는 걸 쭉 빨아들여요. 가스 이렇게 따라오겠죠. 근데 이렇게 서 있는 게 돌아가면서 얘를 밑으로 내려. 내리는데 이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더 누워 있는 거 보이죠? 얘네들 밑으로 쭉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 그럼 이게 더 잘 빠진대. 이렇게 하면 나도 만들어 보진 않았어 진짜. 이렇게 하면은 펌핑 스피드가 초당 한 100에서 5,000리터까지 계속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고진공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고진공을 잡는데 제일 싼 장비는 뭐냐면요, 오일 펌프거든. 오일 펌프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오일이 소모성이고 챔버가 있는데 오일 펌프가 연결돼 가지고요, 얘를 가열을 시켜. 제일 싼 건데 이제 오일들이 이렇게 증발이 되거든. 증발이 되면서 여기서 내려오는 가스 몰리큘들을 잡고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으면 이게 진공 장비라는 게 재수없으면 이게 역류를 하거든요. 챔버 안에 만약에 오일이 묻었다고 하면 이제 반 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하면 그냥 닦아내면 돼요. 마스크 쓰고 밥 먹고 와서 뭐 그냥 닦으면 돼요. 학생 때 쓰던 펌프거든요.
근데 이런 펌프는 사실 좀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게 진공을 잡는데 오일이 옆에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 그래도 앞에 있는 이온 펌프나 터보 펌프가 타이타늄 서블리메이션 펌프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싸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스 몰리큘이 모멘텀들을 탕탕탕 이렇게 죽이면서 내려오는 거여가지고요. 가스 몰리큘들이 만약에 분자량이 너무 낮아 그러면은 좀 그런 것들은 제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완전한 뭐 초고진공까지는 가려면은 좀 진짜 좀 되게 엄청 빨리 돌아가는 고성능을 써야 돼요. 여러분 터보 엔진이란 말 들어보셨죠? 터보 엔진. 그게 사실 터보 엔진에서 군사용에서 먼저 쓰이던 걸 갖다 쓰는 거거든요. 비행기 기체가 있는데 터보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휙 돌아가면은 그 힘으로 비행기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챔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챔버는 고정되어 있는데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게 쭉 빨려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얘기들 수식도 했는데 수식을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고진공이 필요한 장비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초고진공이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외운다고 될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우리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나 XRD 또는 XRF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그냥 상압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하려면은 전자를 쏘거나 이온을 쏘거나 그런 거 할 때 또는 UV를 쏘거나 할 때 이제는 진공 상태가 필요해요. 챔버가. 근데 SEM이나 또는 일렉트론 프로브 이게 매스 어널라이즈인가 이게 성분 분석하는 거 우리 학교에 있고 이거 견학할 거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시간씩 6승 정도, 5승 정도 그 고진공 경로만 잡아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빨간색 TEM, SINS, XPS, UPS 이런 것들은요 초고진공. 얘네들은 초고진공 잡고 진공을 깰 일이 없어. 이런 걸 할 때는 초고진공까지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했는데 내 생각에 이제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그리고 추석 끝나고 수업인데 그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주까지는 수요일 수업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진공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이제 표면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뭐 SEM이나 아니면 XPS 이런 장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 중간고사 때는 대체 그 숙제 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세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비중이 아주 높진 않아요. 다른 과목처럼 20%거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숙제 나올 건데 그것 또한 20%. 그리고 시험은 중간고사 때 한 번 이렇게 볼 겁니다. 괜찮죠? 네. 4학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